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트럼프 시대를 맞이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큰데요. 트럼프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면서 대응할 것인지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이죠. 카리스마가 있으신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 김기수 대표님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트럼프가 될 걸로 대선 전에 그렇게 생각하셨었죠? 뭐 반반이었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국내 언론은. 그러니까 국내 언론은 반반이었는데 김 대표님은 트럼프가 될 걸로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주시장의 모습은 트럼프가 되는 모습이었죠. 네, 저한테 좀 미리 알려주시지. 트럼프입니다. 딴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랬으면 우리가 좀 의사결정이 쉬웠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 언론에서는 뭐 팽팽하다, 그죠? 네. 뭐 박빙이다 이래가지고 혼선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뭐 지금 어쨌든 결정이 난 거고. 그러면 이제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서 어떤 것이 핵심 변수이고 또 시장은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자, 이제 어떻게 보냐에 따라 틀리는데 네. 사실 우리가 가장 트럼프가 되면서 걱정했었던 게 2017년 트럼프 집권 일기 때 2018년서부터 19년 이 미국과 중국의 관세 분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때 글로벌 시장이 네. 2018년에서 19년 그 1년 동안에 20%에서 30%까지 시장 지수가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23% 급락을 했고 네. 상해 종합이 30%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빠졌구나 초반에.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렇죠. 사실 트럼프 당선되기 전에도 시장은 이런 우려가 많이 장악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사실 그 총격 사건 이후 그렇죠. 트럼프가 우위에 있었고 할 때마다 2차 전지가 저점을 갱신하고 내려왔고 또 반도체 관련주들은 삼성전자를 7월 11일부터 계속 하염없이 하루도 빼지 않고 외인들이 매도했었던 흐름 부분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원화 가치도 지금 원화 약세 흐름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그 당시에도 원화 가치가 한 16% 정도 하락을 했었거든요. 네. 이런 상황들이 지금 재판되면서 진행되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시장은 그 당시 트럼프 집권 일기 때는 트럼프가 될 줄 몰랐었던 상황이었고, 그땐 그랬죠. 그러니까 비주류였었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관세 부과하면서 반영이 됐다면 이제 그 당시 트럼프가 관세 부과한 것을 보고 이번 우리 시장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부터 계속해서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선반영으로 그렇죠. 하락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선반영이 일정 부분 이차 전지도 좀 할 거지만 그런 것들을 시장이 그러면 일정 부분 이제 선반영을 한 거예요? 네. 선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선반영을 했냐라고 한다면 저는 한 90% 정도는 선반영이 되지 않았느냐. 사실 2018년에 그 미중 관세 분쟁 이후 섹터 흐름으로 보게 되면 가장 좋았었던 섹터가 통신, 조선 이런 쪽 부분이었고 안 좋았었던 부분이 철강, 반도체, 증권 뭐 이런 쪽이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때는 2차 전지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뭐 30~40%딱 급락을 하고 그랬었어요. 섹터 대부분이. 그러니까 지수가 23% 급락을 하면 나머지 뭐 그렇죠. 종목들은 50% 빠진 거죠. 40~50% 그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실제 트럼프가 집권 일기 때 일기 공약을 뭐뭐 하겠다 해서 특히 이제 수입 관세 인상 부분 그때 이제 중국을 45% 부과한다라고 공약을 내걸었었는데 실제로는 뭐 20%에서 25% 부과한 거에서 마감을 했잖아요. 그죠? 법인세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공약 이행률은 뭐 한 23% 정도밖에 안 돼서 높지 않았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 트럼프가 비주류였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번에는 레드 수입이기 때문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 공약 이행률은 더 높을 수 있는데 사실 트럼프가 최종 목표로 하는 건 미국 시장에서 제조업 강국을 하겠다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물가 안정 그리고 금리 인하, 그렇죠. 이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책들을 보게 되면 상충된 부분이 맞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관세 올리면 물가 오르는 거고. 지금 그렇죠. 뭐 0.5bp 비컷한 이후에 국채금리 더 올라가고 있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편적 관세 10%에서 20%를 부과하고 중국에 60%를 부과한다. 뭐 이렇게 되면 이건 다 물가 상승 요인이 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걸 다 하기보다는 트럼프가 나름대로 이 협상
협상의 달인이다 보니까 어떤 것을 받기 위해서 과도하게 주장하고 충격과 공포를 주면서 자기가 많이 얻으려고 하는 흐름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우리 시장이 온몸으로 막고 있는 그래서 시장이 정말 네. 잔인하게 떨어졌죠 사실. 네. 네. 그러면 일단 미국 주식시장, 한국 시장 좀 따로 여쭤볼게요. 미국 시장은 뭐 자국 우선주의고 그죠? 예. 트럼프 되고 나서 뭐 트럼프 랠리도 있었고 연말에 대한 기대감들로 적어도 일단 한국은 떼놓고 보는 거예요. 네. 미국 증시는 상승세가 연말도 그렇고 내년에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상당히 사실 많이 올랐거든요. 네, 부담스러우냐 어떻게 보세요? 미국 시장의 네. 지금 펀더멘털 상으로는 22배 정도 됩니다. 그렇죠. 네. PER이 그러면 그 2000년 그 IT 버블 때나 그리고 2020년 이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을 확 풀었었던 그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펀더멘털 상으로는 너무 높은데 그런데 뭐 트럼프가 얘기하는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나름대로 이 지금 규제 미국 완화, 시장에 규제 완화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가도 할 말은 없죠. 그럴 때가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 반대로 우리나라 시장은 펀더멘털 상으로 보면 너무 내려와 있어요. 그렇죠. 자, 그죠? 그럼 이제 네. 미국 시장 정리하고 네. 우리 시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밸류로 보면 그죠.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제 다만 뭐 싸다고 하는 게 사실 오른다는 걸 담보하진 않잖아요. 항상 않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 삼성전자의 어떤 흔들림, 예. 그죠. 근데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실 악재가 많잖아요. 예. 또 원화의 악세, 예. 그죠. 그러면 한국 시장은 한국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절대적인 펀더멘털 기준으로 보면 너무 낮은 수준에 와 있는데 기업들의 영업 이익이 그죠? 3부 4분기에 사실 그 실적 발표를 하면서 45% 이상이 실적 쇼크가 나올 정도로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공약 이런 부분들이 뭐 보편적 관세부터 시작을 해서 반도체 칩스를 어떻게 하겠다 또 2차 전지와 관련된 IRA 이 법안을 어떻게 하겠다에 따라서 지금 휘청휘청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매듭이 되지 않으면 시장은 계속 공포 이런 흐름들이 쌓일 수밖에 없고 그런 흐름들이 지금 계속 시장을 짓누르니까 쉽게 펀더멘털은 싸지만 올라갈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시장 트럼프 당선 이후에 시장에 대한 계략적인 비유를 봤고요. 그럼 이번 섹션에서 어쨌든 뭐 여러 섹션 섹터를 얘기를 하실 텐데 네. 어쨌든 많은 개인들이 2차 전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사실은 어려움을 여전히 겪고 있고 반등이 워낙 많이 사실은 고점에서 한 대략 50%씩 다 빠졌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반등이 좀 올 차에 지금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몰랐던 건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알고 있었던 게 또 다시 악재가 나오면서 그저께도 급락했었잖아요. 2차 전지에 대한 시각은 어떠세요? 전략도 좀 알려주세요. 자, 이게 참 힘듭니다. 네. 2차 전지. 제가 이제 6월 달에 여기 나와서 네. 방송을 할 때도 2차 전지 부분은 지금 사고 싶은 마음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중국이 원체 공급 과잉을 통해서 지금 유럽 시장도 장악하고 하는 부분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 하나 보고 있는데 그렇죠. 미국 쪽에서의 여러 가지 잡음들, 그 캐짐 부분 뭐 그러면서 사실 실적도 뭐 기대할 만한 부분이 없었잖아요. 2, 4분기도 그렇고. 근데 3, 4분기도 사실 소재 기업들, 양극재 소재 기업들이나 뭐 웬만한 기업들은 다 적자. 그죠?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힘은 펀더멘탈인데 펀더멘탈도 지금 받쳐주고 있지 않고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트럼프가 IRA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나름 손을 보겠다라고 했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감히 이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거죠. 그렇죠. 사실 뭐 지난주 금요일 날 보면 뭐 아수라장이었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형주가 뭐 LG엔솔이 그때 12% 예, 빠졌어요. 예. 뭐 보통 10% 아니 뭐 악재라고 하는데 사실은 전혀 몰랐던 악재면 그 정도 빠질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사실 다 알고 있는 악재인데 뭐 트럼프 인수팀에서 이런 거 고려한다? 아니 그게 모를 일이야? 다 아는 다 거잖아요. 알고 있죠. 근데 주가를 막 10%씩 막 이렇게 빼버리는 건 과했잖아요. 그죠? 네, 너무 과했죠, 예, 예, 사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 과한데 그 과한 거를 그러니까. 받아줄 수 있는 매수를 해줄 수 있는 힘이
없다. 그죠?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이제 주가를 바라봤을 때 가장 그거 한 게 제가 이제 낙폭과대하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함부로 주식을 사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라는 게 그 주식이 매도하는 세력보다 매수하는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염없이 떨어져서 나중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보장이 100%라면 전부 다 많이 떨어진 종목을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 가격에서도 매도를 하는 거죠. 다행히 이제 오늘 조금 반등이 들어오긴 했는데 그거 부분은 오늘은 코스피 200 쪽에 외인들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일정 정도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된 거지 오늘 뭐 바닥이 나왔다. 라고 할 만한 부분은 없어요. 네. 다만 이제 2차 전지를 저도 이제 2차 전지를 상당히 좋아했었던 쪽인데 이전에 제가 기억하시죠. 그죠? 네. 7월 26일 날 최고점일 때 전량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던 이유로 그 다음부터는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부분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이런 걸 수익 많이 내셨잖아요. 그죠? 예. 한때 그죠? 그쵸. 근데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지금 매수 사인은 아니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건 분명하고 네. 악재도 많이 반영이 됐고 그죠? 그런데도 선뜻 매수세를 이제 못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왜냐면 이런 이제 트럼프 노이즈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지만 사실 여름에도 저점이 나왔는데 또 내려왔고 또 신저점을 깼거든요. 사실 신저점 안 깬 종목이라고 하면 LG 엔솔밖에 없어요. 그나마 LG 엔솔은 요번에 수급이 좀 그 들어오죠, 그죠? 수주 네. 뭐 이런 맞아요. 부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죠? 뭐 그 LG 엔솔만 보더라도 뭐 포드에 10월 15일 날 13조 그죠? 네. 파우치형 배터리 공급하고 10월 8일 날 벤츠와 8조 그리고 7월 달에 르노와 4조 그리고 미국 리비안에 11월 8일 날 또 뭐였죠? 5년간 네. 67기가와트시 규모 뭐 해가지고 올해 그러니까. 하반기에만 30조 원 넘는 수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 네, 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중국을 대신해서 LG 엔솔이 이 수지를 크게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이제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분위기를 확 막 바꿔놨고 그런 흐름이 이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청자분들은 결론을 듣고 싶어 하실 거예요. 네. 지금 여기에서 매수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지금 가격이라도 매도하는 것이 좋겠느냐. 네. 예. 그런데 혹은 사실 뭐 적어도 뭐 매수는 보류할 수 있겠죠. 뭐. 네. 예. 예. 매수 보류보다 음. 매도는 보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죠? 여기서 매수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이게. 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뭐 차트를 설명드리면 뭐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저점을 내고 있는 종목들을 기술적으로 분석해 보니 큰 의미는 없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악재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느냐. 그게 이제 시장에 대한 악재,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악재 부분과 그게 이제 관세 부과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이 IRA와 관련된 뭐 이런 보조금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실제 미국이 제조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뭐 반도체 기업이나 이 2차 전지 기업들을 모셔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업들의 그렇죠. 대부분 많은 부분이 저 공화당 의원들의 지역구 쪽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사실 트럼프가 당선되기 이전에도 18명의 그 공화당 의원들이 이 IRA 폐지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지금 상하원의 민주당과 이 공화당 의원수 차이가 몇 명씩밖에 안 됩니다. 과반수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레드 스윕을 달성을 하면서 상하원까지 다 주무를 수 있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보게 되면 대통령이라고 그 당의 뭐 모든 정책 의사결정을 다 좌지우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로 보게 되면 미국의 상원이든 하원이든 나름 그 자기네 이런 부분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반대 흐름 부분도 보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지금 시점은 아니어도 그죠? 이런 악재가 막 한데 매도를 하는 그 타이밍은 이미 늦었지 않느냐라고 보는 정도입니다. 네. 사실 실적으로 보면 참 사기 어려워요. 2차 전지 관련주들. 예. 그러면 정리가 됐고요. 당장은 그렇고
이제 그러면 좀 그런 걸 불확실성을 좀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해야겠네요, 그죠? 예. 사실 이제 불확실성을 확인하면 이제 살 때 가격이 좀 높게 그렇죠, 사게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런데 높게 사더라도 저점이 나왔다는 걸 확인한다면 그건 안전 위험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자꾸 떨어지는 칼날을 싸다고, 그죠? 싸다고 많이 그렇죠. 떨어졌다고 사면 사실 뭐 카카오나 뭐 제가 카카오를 좀 네. 미워하는데 그룹을 네, 네, 그렇죠. 예, 많이 내렸다고 예를 들면 NC소프트 이런 거 좋았는데 예. 싸다고 샀다가 한 거죠. 뭐 싸- LG 생건 이런 거 예, 그렇죠. 싸게 옛날- 사는 순간 어. 시간을 엄청나게 소비해야 되고 예. 기회비용을 잃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2차 전지 쪽에서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뭐예요? 그렇게 나빠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본인은 그 좋다는 거 아니고 예. 자기네 쓸 카드가 있으니까 그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 일론 머스크의 그러니까. 입김도 이번에 강력할 거 아닙니까? 일론 머스크가 예. 트럼프랑 친하니까 그걸 좀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했는데 웬걸 뭐 아닙니다. 자기들은 그냥 폐지하도 자기들은 예. 서바이브 하겠다 그죠. 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테슬라 거기에 이제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 네. 우리가 이 테슬라가 뭡니까? 이 트럼프하고 상당히 트럼프 당선의 뭐 1등 공신이다 하잖아요. 만약에 트럼프가 이야기대로 중국에 60% 관세를 부과하고 하거나 또 행여나 중국과 관련돼서 뭐 이 중국의 진입 이런 부분들을 다 막아버린다면 가장 피해 보는 건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들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할 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트럼프는 이 뭐 동맹이라든지 서방이라든지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우대 이거보다는 그 자국의 이익이 가장 우선인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중국이 뭐 미국의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거나 뭐 이런 흐름들로 갔을 때 뭐 일부 중국에 개방을 할 수도 있는 이런 부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동안 바이든이 당근 정책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서방 국가의 부분에 이제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시키는 흐름을 보였다면 트럼프는 채찍을 들고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이게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일론 머스크 때문에 사실 그렇지 않다면 이 그나마 중국은 중국권에서 놀고 그죠? 북미 지역 부분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대체적으로 다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고 중국이 많은 것들을 트럼프한테 준다면 굳이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 2차 전지만 잘 되라고 보호해주고 중국은 계속 견제하고 이러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도 네. 있다는 겁니다. 네. 트럼프 시대 일단 뭐 수혜주는 우리가 따로 얘기하더라도 뭐 2차 전지가 어쨌든 확인해야 될 악재들이 있고 전반적으로 반도체도 부담스러운 섹터인 거죠. 반도체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원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제 뭐 반도체 칩스법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네. 보조금을 뭐 주니 안 주니 네. 뭐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 보조금 안 주기는 참 어려울 텐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주요 무역 수지 적자 국가 중에 8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한 2,794억 달러고 한국이 514억 달러. 거기에 자동차 우리나라 자동차와 이 반도체 비중이 크죠. 그렇죠. 뭐 비중으로 보면 2차 전지는 아직은 뭐 네. 좀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나 이 반도체 쪽은 나름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거기다가 이제 반도체 산업 자체도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주가 보시면 아시잖아요. 7월 10일부터 삼성전자를 죽으라고 외인들이 매도를 하는데 반도체 소부장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같은 날 오늘 자사주 매입 사실 금요일 날 그것도 참 이상하죠. 그죠?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반도체 삼성전자 7, 8% 올려놓고 그러니까요. 자사주 10조 매입한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산 외국인들은 몰랐을까? 그건 그만들? 정상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러니 개인 투자가들만 그러니까요. 당하는 시장 흐름 이런 거부터 주가가 3% 올랐다면 네, 그럴 수 반등으로 있어요. 왔다 그죠? 예. 근데 이런
정말 그런 시총의 몸뚱이를 7%를 미친 듯이 올려놓고 공시낸다? 네. 그러니까요. 야, 정말 너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오늘 월요일인데 음. 그 자사주 매입 효과 때문에 5%대, 6%대 올랐잖아요. 네. 추가적으로. 네. 그런데 이오 테크닉스 10% 넘게 빠져, 테크닝 13% 빠져. 그죠? 반도체 소부장이 다 마이너스 쪽이 되게 많습니다. 이건 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삼성전자가 반등했다고 반도체 섹터에 온기가 붙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업황 흐름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일단 그 얘기 맞아 조금 더 하면 예.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소각권은 어쨌든 그렇게 삼성전자를 돌릴 수 있을 만한 시장을 돌릴 수 있을 만한 것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단기적인 하락을 저지하는 정도로는 본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이제 그 5만 원도 깨지고 49,900원까지 내려갔었나요? 그러니까. 선물 옵션 만기 네. 그 타이밍에 그 이제 너무 88,000원, 89,000원에서 5만 원을 깨는 데까지 내려왔으니까 거기에 자사주 매입한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일부 반등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이 관세 부과가 제가 이제 매번 이야기하는데 네. 관세 부과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보편적 관세 10% 20%를 부과하니까 중국 60%보다 적어서 중국보다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중간재 그리고 자본재가 중국에 7, 80% 수출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관세로 인해서 중국의 수출이 막히게 되면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이 막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가 안 좋은 부분 이것까지 수출이 안 좋은 부분도 우리 시장에 그대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그 대중 고관세 부과 재현할 경우에는 IT 세트의 생산기지 탈중국화와 또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둔화가 너무나 자명한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뭐예요? IT 지금 수요 시장도 안 좋아서 지금 LG노텍 주가 보고 삼성전기 주가 보면 나락이에요, 나락.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과 같이 비교를 해보게 되면 반도체 업황이 쉽게 되돌아 나오기가 쉽지 않죠. 네. 그럼 다시 이제 업황 얘기로 갈게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가 이제 새로운 사이클에 그죠? 예. 접어들었고 그걸 이제 AI가 뒷받침하던 거잖아요. 예. 그런데 갑자기 지난번 뭐 모건스탠리 보고서도 해가지고 갑자기 반도체 겨울론하면서 지금 이제 업황에 대한 걱정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업황은 이 대표님 보시기에는 내년 업황 안 좋아요? 반도체 꺾인 거예요? 저는 안 좋다고 예.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HBM 쪽, 그 AI 쪽에서 나름 그 뭐 공급 과잉이다라고 지금 논란이 지금 조금 붙었잖아요. 제일 네. 좋은 부분에서. 근데 레거시 반도체 아니고. 이쪽은 이미 PC나 이 그렇지. 모바일 이쪽에서 수요 부진이 먼저 일어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중국 기업들 이 증설로 인해서 디램 부분에 있어서의 가격 부분이 많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지금 세계 반도체 시장 성장률 전망으로 보게 되면 2024년이 뭐 17.4% 그런데 2027년에는 마이너스까지 돈다라는 전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2024년 초가 단기 꼭지고 그러면서 하향 곡선을 탈 것이다라는 쪽이고 AI 반도체도 2024년, 2025년 뭐 성장은 계속을 해도 성장률은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죠. 우리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퀄테스트를 통과하니 많이 뭐 딸리셨잖아요. 아니 대한민국 1등 그리고 글로벌 시장 디램 반도체 1위인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도 통과한 기술을 그러게요. 그죠? 이건 못하고 통과 못하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실은 이재용 그 회장이 어디 들어가 가지고 몇 년 동안 있었던 여건도 있었죠. 그러니까 기술을 못 따라오는 거 분명하니까 약세인 거 분명한 거죠. 그죠? 거기에 이제 뭐예요? 이 파운드리 쪽도 그렇죠. 뭐 TSMC 뭐 어떻게 쫓아간다고 쫓아간다 하는데 쫓아가지를 못하고 있고 쫓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뭐. 수익이 낮아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R&D 투자를 해도 지금 TSMC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하고 있어서 뭐 향후 2, 3년 있다가 TSMC를 잡을 기술이 어떻게 좀 나올까 하는 기대가 있잖아요. R&D 투자가 더 높다면. 그렇죠. 네. 근데 지금 TSMC보다도 R&D 투자가 적습니다. 규모가.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중국의 메모리 업체의 몸집 부풀리기. SMIC가 올해 1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대만 UMC를 제치고 처음으로 3위에 진출하고 거기에
창신 메모리 있죠.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이 메모리 반도체 빅3를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을 계속 늘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이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 자급자족을 하는 흐름 부분들을 가고 있고 뭐 AI 그 반도체 칩은 아직 기술력이 못 따라온다고 하지만 이 우리 구형 반도체 쪽에서는 자꾸 잠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관세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흐름이 진행되면 우리나라 수출, 중국 쪽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런 흐름들까지를 감안하면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 또 하나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뭐 TSMC나 엔비디아 이 같은 경우에는 뭐 연구지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일주일 뭐 몇십 시간을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주 52시간에 딱 묶여져 있잖아요. 그죠? 탄력 근무가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뭐 한마디로 말하면 TSMC나 엔비디아는 밤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연구할 수 있는데 우리는 불이 꺼져버려 있으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다 영향이 지금 미쳐지고 있다 산업에.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꺼내 보면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성장하기 쉽지 못한 흐름들이 계속 놓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하나 이야기하면 대만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 반도체 관련해서 보조금 지급하면서 국가 기관 산업에 힘을 싣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대기업 지원이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발목 잡혀서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 우리 반도체 산업이 아시겠죠? 네. 그런 얘기 하다 보면 또 뭐 김 대표님이나 나나 한 사람 중에 국회로 가야 되니까 쉽지 않은 얘기고 삼성전자의 어떤 위기 이게 한국의 사실은 총체적인 어려움이라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삼성전자 그렇다고 치고 SK 하이닉스로만 보면 한익만 보면 사실 뭐 만년 이유에서 그죠. HBM을 어떤 이유로든 하면서 투자해서 그게 뭐 삼성전자에서 온 연구원이들 어쨌든 간에 그죠. 팩트로에서 AI 시대 엔비디아와 결합해 가지고 HBM의 주도권을 꽉 잡은 거잖아요. 그죠. 실적도 뭐 역대급으로 나오고. 그러면 지금은 당장 좀 흔들리지만 하이닉스의 미래는 여전히 밝은 것이 아니냐. 밝아도 혹은 아니냐. 네. 그렇죠. 이제 이 HBM 쪽에 뭐 지금 하이닉스가 16단 개발을 하고 있고 3조는 아직 8단, 12단도 공급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기술을 우위를 갖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이닉스도 레거시 반도체 쪽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 HBM 비중이 크지 않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21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고 그러면서 지금 블랙겔과 관련된 뭐 노이즈가 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실적 발표 전에 좀 하락을 시킬 의도가 좀 있는 거죠. 그런 그 타이밍 정도가 하이닉스가 15만 원 근처 들어온다면 오히려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를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닉스도 HBM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레거시 부진의 영향을 받겠죠. 그래도 HBM 쪽으로의 견고한 입지가 지금 확 돼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익도 그게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그죠. 포션은 작지만 이익률은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엔비디아와 연동된 노이즈를 지나고 나면 17만 원이네 지금. 얼마? 15만 원, 16만 원 그 내외. 그러니까 한 하루 정도만 더 내려오면 가격 매력이 있다. 가격 매력이 충분히 있다. 그런데 이제 15만 원에서 20만 원 이제 박스권 등락을 좀 하면서 움직이다가 또 저는 AI는 쉽게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했고 그러면 이제 소부장 얘기를 한번 해야 되는데 그죠? 사실은 소부장들이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뭐 HBM과 관련된 딴에는 뭐 한미 반도체를 비롯해 가지고 그죠? 기대감도 있고 사실 주가도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뭐 사실 별로 관심이 없는 그죠? 1년 내려가는 이런 거고요. 한미 반도체 이스페타시스는 뭐 게다가 뭐 유증하고 무슨 뭐 에메랄드 시장의 신뢰를 거기다 뭐 또 난데없이 뭐 2차전지 쪽 관련해가지고 그러면서 완전히 뭐 그냥 시장의 신뢰를 확 사실 그 전에 이스페타시스 전망들 좋았거든요. 좋았습니다. 사실 소부장 쪽은 지금 몇 개 종목에 추려져 있어요. 한미 반도체, 이스페타시스, 뭐 HPSP 몇 개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확 내려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소부장 딱에 다
제대로 오는 거 없어요, 그죠? 그럼 소부장은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 특히 이제 주식을 오래 네.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음. 싶은 게 삼성전자가 계속 내려오는 걸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7월 11일부터 계속해서 선물 옵션 만기까지 18조를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러면 대장이 못 가고 있는데 그렇죠. 반도체 소부장이 어떻게 갑니까? 그렇죠. 그죠? 그리고 주식에서 가장 안 좋은 게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한미반도체가 올라가고 테크닉이 올라가면서 AI 쪽으로 올라가니까 이후에는 반도체도 좋아질 거다 하면서 반도체 소부장을 많이 샀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AI 쪽은 그래도 실적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게 안 나오잖아요. 삼성 계열 전공정 이런 것도 예. 기대는 있었지만 사실 투자가 안 됐죠. 그러니까 네. 어떤 섹터가 올라갈 땐 항상 그 시장의 대장을 보고 그 대장주를 못 사면 그 하이브리는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지금도 소부장은 쉽게 반등하기가 어려운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참고로 제가 하나 이제 실적이 딱 생각나는 게 보게 되면 주성 엔지니어링은 그래도 시가총액 대비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어요. 예. 반대로 원익 IPS 같은 경우에 실적이 엄청나게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죠? 안 좋게 나온 뭐 적자에서 소폭 플러스이긴 한데 뭐 그런데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 올해 120억 뭐 130억밖에 안 되는데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반도체가 지금 막 성장을 막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개별 기업마다의 실적과 성장 흐름을 좀 보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렇죠. 전부 다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네. 기업마다의 실적을 보고 그렇죠. 체크를 해야지. 그나마 올해 반도체 부분 삼성전자도 2, 4분기까지는 실적 괜찮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실적이 안 좋은 소부장이라면 앞으로 업황이 안 좋을 때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쉽게 들어가는 것은 네. 저는 반대합니다. 물론 소부장 가운데 그 기업 가운데 나는 이 기업을 확실하게 알아. 시장이 네. 모르는 걸 알고 있어. 이러면 가는 거지만 네. 대부분의 대부분의 경우 사실은 업황을 따르잖아요. 그죠? 예. 용빼는 재주 있는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업황을 보고 대장주가 먼저 가고 그게 대장주가 뭐 불을 뿜고 뭐 에너지가 살아 있을 때 금이단을 보는 거죠. 네. 그죠? 지금은 이렇게 결국 물 들어오는 업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게 또 이제 네. 하나 지표로 말해주는 게 9월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이 감소를 했어요. 그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3%. 그러니까 계속해서 생산이 증가하다가 감소로 전환됐고 이게 14개월 만에 감소를 한 겁니다. 이게 이런 상황 감소 한 달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다가 감소를 했고 거기에 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반도체 수출 중에서 대중하권 수출 비중이 자꾸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게 중국의 이 창신 메모리나 뭐 이런 쪽 부분에 있어서의 여파가 있는 거죠. 그게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반도체 업황은 쉽지 않다. 지금은 그죠. 어려운 네. 상황이고 소부장 그러니까 뭐 말할 거 없고 그나마 어쨌든 가격 매력이나 트레이딩이나 이런 걸 따진다면 SK 하이닉스 쪽으로 그죠. 용 힘을 모으고 예. 그죠. 그렇게. 그러게요. 아이고 뭐 사실은 우리 산업에서 반도체, 자동차, 뭐 2차 전지 예. 이런 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예. 그죠? 근데 그런 쪽이 다들 이제 어려운 상황이라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또 구체적인 얘기 이런 걸로 가는데 뭐 그러면 또 담론이 되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자동차 하나까지만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네네. 사실 트럼프 일기 때 그 무역 분쟁의 대표적 피해가 자동차였거든요. 그 미국 자동차 무역 적자 가운데 한국의 비중이 24%입니다. 무지 많은 거죠. 그죠? 일본하고 독일 뭐 이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규모 면에서 크기 때문에 그 영향을 요번에도 좀 받아서 현대차 기아가 월봉까지 깨면서까지 거의 많이 내려온 부분이에요. 오늘 좀 뭐 4, 5% 반등을 했지만 그래서 자동차는 그런데 특히 이제 기아처럼 멕시코 공장 멕시코도 타겟 아닙니까? 트럼프의 중국하고 멕시코 이제 그런 여파를 받았는데 저는 자동차 쪽은 이런 관세에 대한 영향 부분은 거의 좀 받지 않았느냐 반도체에 비해서. 그러니까 영향이 하락 영향을 안 좋은 영향을 네, 많이 반영됐다. 네, 많이 반영됐다. 그래서 반도체 쪽은 조금 더 하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피해 네. 규모는 자동차가 더 클 수 있지만 이
기아나 현대차 네. 그리고 또 이런 부품 관련주들은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모습이 좀 나온다. 왜냐하면 그 관세에 대한 영향 부분을 메꿀 수 있는 체력을 현대기아는 가지고 있으니까요. 예. 자, 트럼프 시대가 왔으니 이제 뭐 인정을 해야죠, 그죠? 예. 뭐 트럼프 끌어내릴 수는 없는 거고, 그죠? 예, 그러면 트럼프를 이기는 전략은 뭐냐? 뭘 사야 되느냐? 비트코인 살까요? 뭐 비트코인도 뭐 그래 제가 참고로 비트코인은 안 해서요. 네. 저뭐 네. 모르는 거를 하시라고 말씀드릴 이 수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이렇습니다. 뭐 물어볼 때 다 대답하는 사람은 사실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 전문가예요. 우리 주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우리 예. 김기주 대표님이야 뭐 주식에 좋은 의미로 주식에 이제 빠지신 분 미쳤다는 표현을 쓰기가 좀 그런데 좋은 의미로 그죠? 좋은 의미로 이제 주식에 진심인 분이니까 주식 시장 관련해서 그러면 트럼프 시대 뭘 봐야 됩니까? 어떤 섹터들? 뭐 이제 크게 보게 되면 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방산 그리고 조선 그죠? 그다음에 전력기기 그다음 자율주행 로봇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혜를 트럼프의 이야기대로라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트럼프 이야기가 아니어도 수혜를 받을 수 있어야 정말 좋은 섹터인 그렇죠. 거 아닙니까? 예. 다만 이제 지금 제가 언급드리려고 하는 섹터들은 조금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차별적인 종목 부분을 좀 가릴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네. 방산부터 이야기를 하면 네, 방산은 네, 이제 좋습니다. 네,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 네. 뭐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그죠? 트럼프가 그 나토 그 동맹국들에게 방위 예산을 증가시켜라. 그죠? 거기에 이제 지금 탈세계화 기조 속에서 자주국방력 강화가 지속되리라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낼 거다라고 하고 거기에 이제 뭐 이 중동 분쟁도 그러게요. 마무리가 되면 그러면 방산주의 방산이 이제 이제 빠지는 몰락하는 거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어. 사실 그 재고 수요도 예. 향후 3, 4년 그 엄청나고요. 그래, 지금 재고 거의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뭐 예. 실탄부터 해가지고 포탄 뭐 지금 다 갖다 썼으니까 그제 예. 재고를 채워야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아야 되고 또 하나는 또 이제 이 뭐죠? 미국과 중국이 관계가 개선될 거라고 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이렇게 중국의 뭐 관세 전쟁이든 뭐든 하게 되고 네.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중국이 대만 침공하려고 그렇죠. 침공하려고 지정학적으로도 하는 물리적인 부분들은 부담도 있죠. 예, 네. 그런 네. 부분들과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지금 현 상태에서 네. 마무리가 된다면 끝난다고 유럽 국가들이 이제 뭐 손 놓겠어? 예,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잃고 마무리가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러면 미국이라는 큰 동맹도 보호를 해주지 않구나라고 한다면 자주국방에 대한 부분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체적으로 그죠. 예. 상당 부분 힘을 길러야겠다는 얘기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섹터 부분들은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당선 이전에도 사실 많이 올라왔고요. 그렇죠. 당선되면서 더 올랐고. 예, 거긴 근데 실제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좀 보이게 되면 또 다시 레벨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탑픽을 잡지 않고 한다면 뭐 현대 로템 그리고 뭐 LIG 넥스원 이런 쪽 부분들은 관심 가지셔도 될 만한 가격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실은 밸류상으로는 부담되지 않습니까? 이제 실적을 반영하게 되면? 실적을 보게 네. 되면 예. 뭐 지금 실적으로까지 보게 되면 적정한 가격이에요. 예. 해외 업체들하고 비교를 네, 해서도 네. 그런데 이제 이 방산 부분들은 계속해서 우상향하죠. 그렇죠. 네. 그죠? 거기에 이제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의 혜택에 의해서 트럼프가 되면서 트럼프 관련주인 하나 시스템이 고공행 시세를 가장 세게 뽑았습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우주 항공 모바일 UAM 뭐 이런 쪽 부분이 같이 작용을 하면서 오히려 그 전에는 트럼프 당선 전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힘이 셌었다면 그렇죠. 그 이후로는 하나 시스템 그리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3, 4분기 실적도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잘 나왔고 본격적으로의 영업이익은 내년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조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지만 하나 시스템은 눌러줄 때 모아가는 전략, 네. 그죠? 좀 큰 그림으로 볼 가능
성이 좋다. 에어로스페이스나 롯데 같은 경우 그 전부터 말씀하신 예. 것이 좋아서 올라왔고요. 예. 롯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적이 워낙 좋아지니까 예. 밸류가 높지 않고 이번에 오른 거는 하나 시스템이나 예. 한국항공우주 이런 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한국항공우주보다는 네. 저는 하나 시스템을 네. 탑픽으로 꼽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올랐지만 그죠. 예. 다 오른 건 오른 이유가 있다.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들어오는 거 사야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예.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대장주를 그죠. 하나 시스템이 예. 이번 방산에서는 대장이다. 조정시의 대장주가 예. 많다는 오케이 방산 얘기는 그 정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해 주실 섹터는 조선이죠. 네, 뭐니 조선. 뭐니 해도 네. 사실 이 조선은 지금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조력 조선 건조력에서 강한 해군을 구축하는 게 지금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자체 군함 제작이 원활한 게 중국인데 지금 단순 함정뿐만이 아니라 해군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태평양 전략을 보게 되면 지금 중국하고 미국에 있어서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죠? 미국의 항공모함이 수리받으라 아니면 또 어느 지역 중동으로 가게 되면 또 비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 영국 항공모함이 뭐 이 서태평양 지역에 운이 많이 하는데 그 정도로 중국과 미국 해군력을 비교해 보게 되면 사실 중국이 엄청나게 지금 2020년 이후 뭐 연함 경비함이라든지 잠수함 할 거 없이 모든 부분에서 지금 미국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미국 스스로 이 조선소 부분이 한 지금 뭐 민간과 또 국영 이게 있는데 수주나 또 자체 이 MRO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납기가 엄청나게 지연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회복하기 힘든 인프라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잖아요. 네.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일본하고 우리나라죠. 네. 그래서 이 중국하게 맡길 건 아니고 예,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납기 지연은 단기간에 회복되기 힘들 거고 네. 그런 가운데에서 이 조선소 역량이나 기술력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가장 그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거기에 또 미 국방 예산을 보면 해군에 대한 국방 예산이 지금 육군 예산을 상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5년부터 그래서 해군과 공군 예산이 증가하는 부분 그러면 이제 이 해군 예산이 육군보다 더 증가한다는 건 군함의 건조부터 시작을 해서 수리 그렇죠. 보수까지 그렇죠. 다 이쪽인데 네. 이 해군 배정 예산 부분에 있어서 이 보수 운영이나 구매 조달 이런 쪽 부분이 지금 증가폭이 가장 크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조선에 있어서의 흐름이 가장 유의미하죠. 거기에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이야기할 건 2024년 2월에 카를로스 델 토로 장관이 지금 어디 오는? 우리 나라에 왔었잖아요. 미국 네, 미국 장관이. 예. 그래서 HD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하고 하나오션 거제 사업자 네네. 이때 한 얘기가 놀랍다. 정말 너무너무 놀랍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 이 해군과 연관돼서 건조 능력 이거를 칭찬을 했고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우리가 어느 민족입니까? 예. 장보고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미 해군의 특징은 뭐냐면 예. 다른 나라에서 못하게 하잖아요. 건조나 이런 거를 그렇죠. 자기 나라에 와서 네, 하게끔 하는데 그 행여나 미국에 와서 이 선박 건조 이걸 할 때 돈이 더 많이 들게 되잖아요. 그 차액도 보존해 주니까 와서 하라고 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수혜는 네. 가장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은 뭐 원래 트럼프 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뭐 에너지 이런 거였고요, 그죠? 근데 뭐 지금은 가까운갑게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산, 네. 뭐 전력 기기 이런 쪽인데 조선은 사실은 딱 트럼프 수혜주로 얘기하던 건 아니었어요 원래는. 예.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트럼프 선생이 그럴 뿐이 아닌데 그죠? 예. 조선업 당신들의 뭐 도움이 필요하다. 뭐지? 그죠? 근데 그게 말씀하신 미국의 그 해군의 건조 능력이나 예. 미중 간의 갈등 이런 걸 다 염두에 두고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렇죠. 그런 지금 점, 미 예. 군함들이나 이게 너무 노후화가 네, 네. 됐고요. 그거를 만회하려면 대한민국 조선은 반드시 그러니까요. 필요한데 거기에 이제 HD 현대중공업과 하나 오션이 그렇죠. 가장 핵심이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그럼 이제 조선주 좋게 보셨으니까 종목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기자재 이런 거보다는 조선 쪽에서 특별히 군함이나
군수 MRO 이런 쪽이 좋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죠? 네네. 아니 일단 그걸 보고 들어갔으면 네. 그쪽에 가장 수혜를 받는 기업을 그렇죠. 사야지. 조선주 좋다고 또 조선기자재와 또 저기 저 삼성중공업이나 뭐 이렇게 들어오른 쪽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미국에 의한 흐름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라면 네. 거기에 가장 크게 그렇죠. 수혜를 받는 HD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네. 하나오션은 참고로 3, 4분기 영업이익은 기대치보다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까지는 기대치보다 못해요. 좀 실적이. 그러나 내년 내후년 쪽으로 보게 되면 매출과 영업 특히 이제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많이 증가를 할 겁니다. 그러게 우리 달을 보면서 왜 자꾸 손가락을 볼까요? 달을 봐야 되는데 그죠? 핵심적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현대 HD 계열은 사실은 다 그 이제 업력이나 펀더멘털이 좋고요, 그죠? 그렇죠. 한국조선해양도 네. 좋고 그런데 뭐 미퍼준도 근데 이제 지금의 포커스는 현대중공업 네. 쪽이라는 거고요, 그죠? 네. 하나오션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우조선 인수하고 나서 뭐 무슨 한국의 로키드 마틴에서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나 뭐 이런 게 좀 기대감만 너무 반영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네. 하나오션 그리고 하나 시스템,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렇죠. 네. 이렇게 이 군사 부분에 있어서의 연계성, 그렇죠. 그죠? 육해공의 연계성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 본다면 충분히 지금 실적으로는 이 시가총액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년 그리고 내후년의 실적 예상 흐름들로 보게 되면 지금 지금 한 38,000원 정도 내외 되는데 네. 충분히 모아가셔도 된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조선주를 이제 좋게 보셨고요. 방산 조선 얘기했었고 전력기기는 어때요? 전력기기는 어쨌든 간에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꼭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수혜받을 수 있는 섹터를 보자 그러셨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는 꼭 전력기기는 트럼프 수혜가 아니더라도 결국은 AI 시대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죠? 거기 미국도 뭐 전력기기 원전까지 해서 이런 쪽이 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일렉트릭도 그렇고 꽤 오른 측면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제조업 리쇼링이나 네. 그리고 또 인공지능 AI의 확대 이런 부분들이 전력 수요가 폭증한다는 건 뭐 올해 내내 들었잖아요. 제가 이제 HD 현대인력을 처음 공략했을 때가 작년 41,000원대였습니다. 네. 그게 거의 40만 원 가까이 왔잖아요. 많이 오르긴 올랐죠. 음. 그죠? 그런데 지금 3, 4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HD 현대인력은 매출이 2, 4분기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치 산업은 실적이 지금 좋게 나오고 수주가 많고 해도 설비 시설을 미리미리 늘려놓지 않으면 120%, 150%풀 가동을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이 재룡전기입니다. 그죠? 엄청난 공장 가동률인데 이제 매출이 더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미리미리 산업 그 설비 시설을 예상을 해서 늘려놓지 않았으면.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잘 해놓은 기업이 HD 현대일래. 그죠? 그리고 3, 4분기가 실적이 좋았던 부분이 효성중공업. 그래서 지금 전력기기 쪽에서는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일렉만 살아남고 있어요. 차트에서도. 그러니까 조종을 보여도 이 두 기업 중심으로 잘 조종이 보였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대장을 주목해라, 그죠? 예. 조종을 받더라도 대장을 가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대장이 안 쓰러진다고 저기 저 체력 연계 그러니까요. LS 레이크를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그 전력 변압기 갈 때 사람들이 사실은 변압기 한번 오르니까 그 다음에 전선주 샀단 네. 말이에요. 오르는 거 같더니만 떨어지면 더 지나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후루룩 밀려버려. 네. 팔개도 안 주는 거죠. 예. 그래서 마찬가지구나. 개인 투자가의 한계입니다. 그게 네. 저 제일 센 거 보고 샀다가 제일 센 게 약해질 약해지면 때. 그 밑에 거는 그렇죠.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또 건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산일전기 같은 건 조금 노이즈가 있을 수 예. 있는데요. 얘는 이제 사실은 보면 저도 사실 깊게 스타디를 안 했습니다만 신규 상장주고 방 괜찮다고 하고 주가도 사실은 그런 공백으로 확 올랐는데
신규주는 또 신규주에 좀 어려움이 있죠. 저는 기본적으로 신규주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신규주는 뭐 3개월, 6개월 그러니까요. 뭐 해서 보호 예수 물량 나오고 네. 그 어느 정도 나올지 그 예측하기가 맞아요. 쉽지가 않고 네. 하기 때문에 사실 신규 관련주들은 대부분 네. 10종목 중에서 9종목 정도가 빠집니다. 그렇죠. 예, 한 종목 정도가 괜찮은데 그 확률로 신규 종목 그러니까요. 공략하는 건 저는 굳이 굳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전력기기나 변압기 회사가 상장된 게 하나도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죠? 근데 뭐 이런 종목이 하나 올라와 가지고 세상을 바꾼다 그러면 사실 갈 수 있는 그죠. 건데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뭐 기존에 훨씬 더 캐파나 안정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아니 물론 이걸 통해서 수익을 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 지금 이 산일전기 네. 같은 건 기술적으로는 그러니까. 아주 양호해요. 근데 이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고 트레이딩 쪽으로 접근하면 이제 수익은 좋겠지만 안정성은 떨어진다. 네, 변동성이고 그렇죠, 이걸 그렇죠. 이제 시세를 계속 보고 있는 쪽에서는 맞아요. 해볼 만한 부분인데 네. 저는 권하고는 쉽지 않아요. 초보 투자가가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네. 예. 김 대표님이니까 이렇게 그 대장주 굵직한 일렉트릭 효성중공업사라 그러지 방송에 나오는 분들은 산일전기를 유망주로 얘기하잖아. 그래야지 이제 올라갈 때 폭도 넓고 자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수익률이 이만큼 낮잖아. 네. 그죠? 올랐을 때 그죠? 떨어질 땐 얘기 안 해. 그런 단점이 좀 있죠. 네. 전력기기. 방산, 조선, 전력기기. 네. 얘기하셨고 그 가운데는 특별히 조선을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 네. 네. 그 정도 얘기하면 될까요? 더 하실 거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과 네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던 로봇, 우주, 항공 이쪽에서 이제 아까 우주 쪽은 우리나라하고 연결되는 게 하나 시스템 정도고 네. 그다음에 이제 로봇 쪽도 사실 테슬라가 수혜를 받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로봇은 그러니까. 들어갈 만한 주식이 없습니다. 네. 이게 사실 중국이 로봇 산업이 엄청 크거든요. 거기에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가 이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어서 자율주행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나라 현대 오토웨버라든지 몇 개 기업이 있는데 사실 이게 그나마 경쟁력이 안 되고. 현대오토웹은 낫죠. 근데 뭐 자율주행이라고 우리가 무슨 뭐 칩스 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죠? 그런 종목도 힘들어요, 그죠? 투자기가. 그래서 저는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오르는 부분들은 2차 전기차의 개념보다 자율주행의 개념이 더 맞아요.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으로 연관을 지켜 놓고 본다면 네. 자율주행도 수혜를 받을 텐데 우리나라는 참 선뜻 권해드리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게요. 예. 그런데도 수익이 있죠. 변동성도 있고 수익이 있는데 뭐 편한 쪽으로 가는 게 낫죠, 그죠? 네, 보이는 쪽으로. 네. 트럼프 2.0 시대 유망수의 섹터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 김기수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